새 정부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새 정부 역할은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창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야말로 또다시 새로운 20년간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주제로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새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 해오셨던 부분들과 새 정부의 방향이 틀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정부 위주죠. 그리고 또 소득 주도 성장 위주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새 정부도 그렇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시키는 것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다. 저희들은 그런 철학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마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와 저희들의 가장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가 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율, 공정, 사회적 안전망, 그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업이, 개인이 자유를 가져야 자기가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하고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관치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적인 자유를 빼앗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점점 더 잠재 성장률이 떨어져서 0% 가까이로 접근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기업에게 자유를 준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원칙은 시장이 공정해야 됩니다. 경쟁할 때 돈이 많다고 해서 대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만 있다면 중소기업도 벤처기업도 대기업을 무찌르고 그 중견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고 또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생태계입니다. 실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구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안전망입니다. 보통 사람 간으로는 창업하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 창업에서 실패하면 그러면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평생 재기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번 실패하더라도 과정에서 문제가 도덕적인 문제가 전혀 없고 성실함이 증명이 되면 다시 기회를 주면 그러면 아마 간이 작은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도 도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도전해서 10개 중에 8개가 실패하더라도 2개 정도가 성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면 그건 나머지 8개 손해를 갚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또 발전하는 혁신하는 그런 경제 구조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지금도 벤처기업 후배들을 만나보면 여전히 불공정에 시달리는 그런 중소기업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거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낙하산 인사. 그 중에서도 능력이 없는 낙하산 인사.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공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합니까? 어디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월급 많이 받는 자리라고 앉혀가지고는 그게 전부 다 국민의 그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에 관련된 정말 중요한 그런 자리들은 철저하게 능력에 근거해서 인선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요. 커다란 공기업의 경우에는 마치 미국의 총장을 뽑을 때 서치 커미티를 운영을 합니다. 그 조직 내부 및 외부에서 제대로 된 혁신적인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 일을 맡기는 것이 그 공기업도 발전할 수 있고 그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죠. 그리고 또 현 정부와 새 정부의 다른 점은 문재인 정부는 빅3 중심이었습니다. 일종의 캐시카우, 지금 현재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호황인 이 산업이 끝나가면 바로 그 다음이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빅3뿐만 아니라 새롭게 지금 커가는 분야, 유능한 분야, 그리고 큰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분야들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4가지 정도로 사실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사실 창업이라고 다 같은 창업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그런 창업이 있고 그 다음에 첨단 기술 창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2가지 중에서 생계형 창업이 아니라 첨단 기술형 창업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첨단 기술 형태에서도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뿌리 산업입니다. 이 산업들에게 조금만 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와주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산량도 증가하고 그리고 불량률도 낮추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입니다. 그분들이 제대로 이 디지털 시대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회사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컨설팅을 포함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방안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산업들이 가진 문제점들이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준비를 시켜드려야 뿌리 산업이 존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어주고 있는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 첨단 산업이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외국과 차이가 별로 없이 거의 다 따라잡히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으로 이들의 경쟁력을 더 높여야만 계속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산업군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는 6대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들입니다. 여기 반도체 같으면 지금 현재 전문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전문 인력을 따로 기르는 방법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이 지금 현재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정을 통해서도 전문 인력을 수급을 원활히 하게 하고 규제를 혁파하고 그 다음에 뭐 미국이라든지 선진국들 보면 아마 R&D 투자의 25% 정도 세액 공제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3%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의 정책이 따로 있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이 2차 전지거든요. 2차 전지는 뭐 기술 개발 문제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원자재가 외국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또다시 요소수 사태 같은 것을 겪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뭐 사용후 배터리 관리 체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5G, 6G 이 부분도 우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6G 같으면은 상용화가 2028년에서 2030년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의 기다림도 없이 바로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게 6G의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생각하는 6G를 저희들 계획은 좀 야심차게 2026년에 시제품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주로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 그게 소부장인데 그게 우리나라가 많이 떨어지고 일본에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나름대로 따라잡았어요. 아직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그 중에서 이제 장비 분야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게 돼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만들면 이것은 우리 국내용이 아니라 전 세계로 수출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시장이 작고 아직은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굉장히 큰 시장이 만들어지고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될 산업들 또는 지금 현재 시장이 이미 커졌는데 우리나라 기술이 아직도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실행 계획이 따로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것들은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보면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에너지 부분에서 다시 우리 차세대 원전 SMR 스몰 모듈러 리액터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했는데 이번 정부가 그걸 멈추는 바람에 지금은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뒤처져 있고 세계 70여 개국이 이미 지금 우리보다 앞서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이거든요.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것들도 있고요. 또는 여기 보이면 ESS 같은 전력을 만들어진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세컨더리 배터리 같은 그런 것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방산 우주 항공 산업인데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정말로 멉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스페이스X라고 왜 앨런 머스크가 만든 민간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펠콘이라는 그 로켓가 있고 거기에서 멀린 엔진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 나로호의 엔진과 멀린 엔진 이제 구별을 해보면 우리는 75 추력 4개를 묶었는데요. 거기는 하나가 100 추력입니다. 100톤, 그죠? 100톤 추력.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 엔진 하나 만드는데 60억 들었습니다. 멀린 엔진은 3억 듭니다. 20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연료를 뺀 다음에 무게가 얼마냐? 우리 엔진은 1톤 정도 되고 멀리는 500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갈 길이 굉장히 멀어요, 정말. 이런 정확한 사실들은 사실은 아셔야만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딘지. 그래야 더 열심히 앞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보면은 바이오 쪽, 탄소 중립 쪽, 스마트 농업 쪽 우리가 지금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키워야 될 분야입니다. 이미 국가 R&D에 꽤 많은 부분, 저는 한 20% 전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가 바이오 쪽에 지금 투자가 되고 있고요. 탄소 중립 이쪽도 사실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러한 분야들에 대한 것들, 스마트 농업뿐만 아니라 농업 자체보다도 더 부가가치가 많은 것이 식품 산업이거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를 보면 푸드밸리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인공지능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인공지능 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정부 데이터 공개입니다. 지금 현재 새 정부가 하려고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정부 데이터 공개입니다. 정부 데이터가 공개되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올라갑니다. 누가 얼마 썼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마다 서로 정보 교환이 잘 안 되거든요, 지금은. 필요한 부처에다가 정부 요청을 해도 정보를 잘 안 주는데 이것만 되면 요청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데이터 산업이 발전합니다. 정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 데이터가 개방이 되어야 데이터 산업이 발전하는 법이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많아야 인공지능 산업이 또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정부 데이터 공개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오징어 게임을 포함해서 문화 콘텐츠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OTT 플랫폼 포함해가지고 따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를 줄이는 게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새로 만드는 규제도 있습니다만 규제를 가장 많이 만드는 곳이 국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규제들이 아무런 제한도 없이 계속 만들어지는 걸 막는 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는 정부 내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또는 국회에서는 규제개혁 평가를 받은 법안만이 법사위로 간다든지 이런 식의 장치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 우리 법들이 보면 사실 좀 누더기가 된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문화된 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법도 어처구니 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 개정을 해서는 이걸 이룰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새롭게 법을 제정을 해서 그 제정법 하에서는 이런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을 도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점차 바꾸어 나가는 것만이 방법일 수 있다. 워낙에 우리가 지금 여러 법들이 복잡하게 정리가 안 되고 흩어져 있으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면서 네거티브 규제들을 그때 이제 도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식의 순서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현 정부 와서 일자리 늘어난 추세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기업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못 만듭니다. 외국에 공장을 짓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노조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이 일자리 문제만 있으면은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분들이 대기업을 찾아갔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현 정부는 지금 공무원 숫자를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창업 정책을 일자리 정책으로 하면은 굉장히 커다란 사고가 납니다. 창업은 성공 확률이 10에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좋은 회사를 탄생하게 하기 위한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남는 게 뭐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서 제일 숫자도 많고 제일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물론 중견기업이 대기업 되는 사다리 거기도 또 필요하겠죠. 그런 쪽에서 일자리들이 만들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뭐 빅3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우리나라 GDP 면에서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게 일자리 만드는 데는 커다란 도움은 되지 못했다 판단합니다.